안녕하십니까. 성아비TV 김규주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치매 진료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10명 중에 1명, 즉 90만 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치매센터의 2011년 치매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30년에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치매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다다른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치매 환자가 급성기 병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양병원과 급성병원에 진료받는 치매 환자의 가장 큰 차이는 중증도입니다. 치매 전 단계가 있거나 치매 초기인 경우 진단과 초기 진행 예방을 위해 대부분 환자분들은 대학병원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치매센터를 포함한 급성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뇌 MRI, CT, PCT,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치매의 원인 질환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 운동요법,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치매 환자에서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류소제 치매, 전두축적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중증도 또는 중등도로 진행함에 따라 댁에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경우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주요 증상과 증상에 따른 치료 및 대응 방법입니다. 주된 요양병원의 매치료 대상은 환시, 망상, 성격 변화, 폭력성, 방랑 등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 나타나 댁에서 모시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거나 식이 저하, 보행 악화, 배뇨 및 배변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급격한 증상이 악화나 폐렴, 폐혈증, 욕창,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등의 발생이 된 경우 있거나 뇌졸중, 암 등 치매와 동반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를 요하는 경우 또는 댁에서 모시기는 어려우나 요양보다 더 나은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 각각 요양병 입원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 심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는 2주 이내 증상을 조절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2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시게 됩니다.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제거, 성막 유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로 치매 치료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전선 약물 등의 사용 및 적정 용량 조정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비약물적 치료로 인지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식이저하의 경우 식이저하의 원인이 장 기능 저하, 식욕 감소, 연화 장애 등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포함 신경퇴행성 질환의 중증 진행 환자의 경우 연화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 연화 검사를 통해 연화 치료를 시행하고 연화 보조식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기가 적은 경우 정맥 영양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 비위관, 호주를 삽입하는 경우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노쇠에 의한 근감소증이나 무릎, 척추 등의 퇴행성 관절염 등에 의한 통증의 비중이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 한 달만 누워 계셔도 전체 근육의 20-30%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치료 포함 운동요법이 필요하며 통증이 원인인 경우 통증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동반해 주어야 합니다. 폐렴, 폐혈증의 경우 원인균을 알아보기 위한 각종 배양 검사를 시행하면서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필요시 산소 투여, 전해질 교정 등의 치료도 동반해야 하며 면역력이 저하된 중증 고령의 치매 환자들은 진균 감염에 의한 곰팡이이죠. 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승합제를 사용하거나 말초혈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심정맥과 사이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욕창 환자에서는 욕창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고 에어매트를 사용하거나 매일 욕창 부위를 소독 및 메디폼을 부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여야 하며 욕창 부위에 괴사 조직이 있거나 염증 반응을 보인다면 제거술을 시행해야 정상 조직의 재생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환자에서는 수술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재활치료를 하면서 보행 연습, 근력 운동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수술하지 못한 골절 환자의 경우 원내외에서 재활학과나 정형외과 등의 유관과의 조언에 따라 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이 어려운 경우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골절 부위 가골 형성 여부나 추가적인 골절 여부 등 확인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암이 동반된 치매 환자의 경우 뇌졸중 환자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약물 요법과 재활치료를 같이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이 혈관성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하며 치매 호전을 위해서도 뇌졸중에 대한 치료 및 원인 질환 치료는 중요합니다. 암 환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선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치료를 요하기도 하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는 시기에 일시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망이 심해지면 암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치매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 항암, 방사선, 수술 계획이 없으신 임종기 환자의 경우 생애 말기 존엄성 유지를 위한 치매 증상 조절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